자, 예상문제 객관식 문제 중에서 보시면 한번 풀어보시다. 한 장을 잠깐 넘겨서 3번 백화입니다. 백화. 백화는 지금 백화 발생 조건이 아닌 것이다. 이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기술된 것 중에 건조한 날씨. 그래서 일단 건조한 날씨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밑에 이제 가보시면 해설에 건조할 때보다 습도가 높을 때, 즉 건조보다는 습도가 높고 표현 자체가 시험에서 혹시 주었을 때는 03번에 뭐 문항 3번도 뭐 내지 않을 수 없고 뭐 낼 수도 있겠지만 3번 점을 조금 더 시험에 접근한 문제로 간다면 여기를 습도가 낮을 때에서 이르게 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표현은 뭐 지금 건조한 날씨라기보다 시험에 근접한 뭐 문항에 좀 잠깐 접근해 본다면 습도가 낮을 때 백화가 발생한다. 여기 습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습도가 높을 때죠. 높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습도가 낮다는 건 물이 많은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습도가 높다는 건 물이 많은 환경은 놓일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낮을 때란 표현이 조금 더 시험에 접근한 표현이라면 해서 문항 3번 뭐 건조한 날씨보단 습도가 낮을 때라는 표현으로 좀 접근해서 그 문항을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쭉 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문항 7번입니다. 7번 결로 잠깐 볼까요? 결로.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문항의 7번의 결로입니다. 결로. 자, 결론은 이제 보시면 문항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1번의 종류, 내부 결로와 표면 결로가 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내부, 확인할 수 있다면 표면 결로가 되는데 먼저 일단 1번하고 2번 유리창의 표면 결로 발생에는 무슨 유리 사용합니까? 복층 유리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복층 유리를 달리 이중 유리라 표현하더라. 그래서 2번은 복층 또는 이중 유리라 합니다. 2번, 3번. 자,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와의 접촉면을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3번, 4번, 5번. 자, 일단 7번에 5번. 7번에 5번은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신 대로 내부 결로 대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문에 내부 결로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방습층입니다. 방습층. 자, 내부 결로 대책 중에 하나 방습층을 설치하는데 이때 방습층의 설치를 물었을 때는 실내냐 외를 못하면 실내측이죠. 그래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측입니다. 실내측에 방습 설치합니다. 이제 해서 현재 문항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보고 그러면 실내측이 어디에 설치하는 무엇을 실내측에 저온측이냐 고온측이냐 무엇을 여기는 단열재 기점 저고의 무엇을 여기는 실내측의 단열재 기점 어디다가 고온측이죠. 그래서 단열재 기점에서 여기는 고온측에서의 혹시 시험은 지문은 여기까지 물어봤던 실내측이라고 물어봤지만 혹시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서 물었을 때 단열재 기점에서 저온측이냐 고온측이냐 물었을 때 혹시나 고온측에서 요거까지 한번 확인하셨을 때는 방습층은 시험은 실내측 실내 요걸 갖고 물어보긴 했었어요. 일단 그 확인이 끝나면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어디를 물어볼 때 저고를 물었을 때 저온측이 아니라 고온측에 설치한다는 것까지 하나 확인하셔서 7번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내부 결로 대책은 방습층도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대책은 여기 따로 건 거. 이 대책 중에 하나 무슨 단열이죠. 그러면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해서 단열은 무슨 단열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열은 고조체 바깥쪽에 하는 게 외단열, 고조체 내측에 하는 게 내단열이라고 한다면 방습층의 설치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 내부 결로라고 하는 것은 단열은 내외 단열 중에 무슨 단열이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여기는 단열은 무슨 단열이 나왔습니까? 외단열이죠. 외단열을 해줘야 고조체 내가 노점 온도 이상이 될 차가운 공기 고조체 내로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바깥쪽에 단열재가 막아주다 보니까 이 고조체 내부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이 될 수 있는 무슨 단열을 합니까? 외단열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책은 따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부 결로 대책은 지금 시험과 연계했을 때는 방습층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플러스 내부 결로 대책 중에 뭘 하나 기억하자. 단열은 무슨 단열? 외단열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보시면 그 문항 9번입니다. 9번.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의 마찰 저항 1번. 배관의 내경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관의 내경이 커질수록 여기는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2번에 이제 여기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기는 작아진다가 맞고요. 유체 밀도가 커질수록 커진다. 유체 속도가 커질수록 마찰장 커지죠. 배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진다. 그리고 마찰 개수가 커질수록 뭡니까? 여기는 커진다. 그래서 1번 맞고 나머지 밀도, 속도, 길이, 마찰 저항 개수를 주었을 때 모두가 다 여기는 커진다.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9번은 1번 하나 맞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반대로 여기는 커진다는 봐두시고요. 자, 지문은 일단 10번. 10번은 지난해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배관 부속으로 사용되는 밸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밸브는 지금 지문에 가지고 10번 밸브 잠깐 볼까요? 밸브는 지금 1번에 글로브에서부터 마지막 지금 공기 빼기 밸브까지 주었는데, 자, 지금 1번에 글로브 밸브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스톱 밸브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일단 밸브는 지금 현재 문제를 만든 것도 그렇지만 특징을 갖고 문제를 만들지만 밸브 중에는 그 명칭을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밸브 명칭을 갖고 문제를 물어보는 게 글로브하고 그리고 게이트 밸브인데 일단은 보죠. 글로브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게이트 밸브에 비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크다. 1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정리할 게 뭘 정리하냐. 일단 명칭. 글로브 밸브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스톱 밸브라고도 합니다.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1번 하나 정리해서 일단 1번을 정리하면서 그 1번의 지문 중 뭐보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지금 크다고 그랬어요? 게이트 밸브. 그러면 게이트 밸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 작다라는 크다라는 이야기는 게이트 밸브 유체에 대한 저항이에요.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작다는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특징은 글로브하고 게이트의 어떤 특징을 나눴을 때는 뭘로 나눠볼 수 있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글로브로, 작다라면 게이트 밸브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글로브가 된다. 작다면 게이트 밸브입니다. 게이트 밸브는 명칭을 달리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슬루스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칭 갖고 문제를 물어볼 여지가 있는 것은 이제 글로브의 다름 스톱하고 지금 여기 게이트라고 주었으니 그걸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슬루스라 일단 요거까지 보고 1번은 그 밸브 중에 글로브하고 게이트에 관한 특징,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무엇가 있는가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탭 밸브입니다. 볼탭 밸브는 보시면 밸브 중간에 위치한 볼의 회전에 의해서 유체 흐름을 조절한다고. 이거는 현재 요거 2번에 밸브 중간의 흐름을 조절한 거, 요거는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에 관한 설명이고, 현재 그러면 여기 볼탭은 여러분이 어디서 보실 수 있죠? 집에 변기 세정 탱크 그 안을 열어보면 동그란 그 플라스틱 공 모양이 달렸죠. 그래서 세정 탱크 내 물의 수위 조절을 하는 장치이지 볼탭 밸브는 여기 기술한 내용 가지고 있어요. 현재 2번은 볼 밸브에 관한 특징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으로서 2번 X. 게이트 밸브는 급수 배관의 개폐형으로 사용됩니까? 네, 4번. 그리고 5번. 3번하고 4번. 4번에 체크 밸브는 여기서 특징 언제 씁니까? 체크 밸브는 가보니까 지문에 유체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며, 특징은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종류는 보니까 뭐가 있더라? 리프트형 체크 밸브는 수평 배관에 사용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 밸브는 종류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수평 배관에만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수직, 수평 모두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수직, 수평 배관에 모두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자, 밸브 중에 어떤 그 밸브 종류를 가지고 지문에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밸브에 관한 것 중에 체크 밸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보신 대로
그럼 체크 밸브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평 배관에만 쓰는 걸 요거를 뭐 이거를 리프트형이죠. 네, 그래서 리프트형 체크 밸브. 그러면 수직 수평 배관에 모두 쓸 수 있으면 얘기는 수익형. 그래서 수익형 체크 밸브다. 그래서 지금 밸브에 관한 명칭, 이름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게 1번에 정리했던 게이트하고 글로브라고 한다면, 그리고 밸브에 관한 그 종류를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체크 밸브는 수직, 수평 모두, 수평 배관에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놓습니다. 부분들은 5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도 지난해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규정상 자, 공동체 세대당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할 전기실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는 해설도 물론 원 지문을 좀 충실해 보면 법령은 이렇게 각 세대별로 기본 몇 킬로와트 이상을 공급할게요. 세대별로 몇 킬로와트 이상이 3킬로와트 이상을 공급합니다. 네, 일단 3킬로와트 이상을 공급하는데 3킬로와트 이상을 공급하는데 3킬로와트 이상을 공급하는데 자, 그러면 이 3개 세대별로 기본 몇 킬로와트를 공급하더라? 기본 3킬로와트 이상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세대 내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얼마를 더 추가할 거냐? 그러면 세대 내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러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와 같은 기준에 추가된 양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60 이상이나 여기 33kW 이상이나 여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60 미만에는 3kW 이상을 공급하는데 6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 내 면적 60 이상이면 그때는 얼마 기준에 따라 전기를 용량을 추가할 수 있냐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초과 얼마? 초과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하게 되냐?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6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라면 그때는 초과되는 이 60 이상인 경우는 초과 몇 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추가합니까? 0.5kW를 더한 값 이상의 용량을 추가한다. 그럼 여기 지금 주었던 게 몇 제곱미터인가요? 주었던 면적은 지금 80제곱미터. 그러면 8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자, 기본 몇 킬로와트? 일단 기본 출발은 3kW에 얼마를 더 추가하면 되죠? 60제곱미터 이상은 초과 10제곱미터마다 0.5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몇 제곱미터가 초과됐을까요? 20제곱미터 하면 얼마? 그럼 0.5 플러스 0.5 하면 몇 킬로와트가? 1kW를 추가하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4kW를 추가하더라.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보면 여기 여러분 이 관련 법령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를 수치화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부분들에서. 그럼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게 몇 킬로와트? 4킬로와트. 그렇죠? 그러면 문항 3번 4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해설로 그 지문을 정리하시기보다는 법령 지문 그대로 해서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초과 몇 제곱미터마다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하더라? 0.5kW를 더한 값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11번은 그와 같이 정리합니다. 70초가 80 이하라고 이제 해서 4kW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럼 계속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기보단 법령 지문에 따른 그대로 60 이상이면 초과 얼마마다 지금 보시는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해서 0.5kW를 더한 값 이상으로 공급합니다. 11번. 11번은 이제 보시면 그 조명의 개수에 관한 거 여기는 주어진 계산식 그대로 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12번. 이제 조명 개수는 따로 단위만 할 거 없이 그대로 주어지는 계산식의 조건들을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12번 넘어가고요. 자, 13번입니다. 배수 배관 계통의 트랩과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신정 통기관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구 물 넘침보다 몇 미리 이상 150mm 이상 배수관 이상에서 배수직관 연결합니까? 네, 1번.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전의 최하류에서 통기 소집관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3번 트랩은 자기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기 세정이란 것은 자기 세정은 뭐 여기 자기 세정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세정이란 것은 그 배수관 내에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배관 내를 청소할 수 있는 걸로 자기 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자기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 봉수 깊이는 얼마가 되고 50에서 100mm로 합니다. 정도로 한다. 3번.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모세관 현상이나 증발에 의해 트랩의 봉수가 뭐할 수 있다. 파괴될 수도 있다. 4번. 5번. 섹스티아 통기관에는 배수 수평 주간의 배수가 원활하도록 유입되도록 수평 주간의 배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공기 분리 이음새가 설치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섹스티아 통기관, 뭐 통기 방식인데 13번이죠. 이 특수 통기 방식. 특수 통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라는 건 뭐죠?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특수 통기 어떤 형태로 통기합니까? 일단 배수관 하나를 가지고 배수도 하고 통기하는 방식을 말한 것으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섹스티아 법에서 이론은 통기관, 통기관이라고도 하고도 시험에 따라 이거는 통기 설비 같은 말입니다. 그 주어지는 출제회에 따라서 관 설비라고 주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더라 해서 그리고 소벤트 통기관. 특수 통기 방식인데 일단 그럼 섹스는 어떤 형태로 이거를 배수 통기하고 소벤트는 어떻게 배수 통기하냐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그 통기 방식을 소술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게 특수 통기 방식은 2번까지 하면 딱 2번 나와서 특수 통기 방식 한해서만 이때 이 두 가지 통기관은 각각의 뭐가 필요? 각각의 이 부속 장치가 각각 두 가지가 각각이에요. 각각이란 것은 섹스티아 통기관의 부속 장치가 둘, 소벤트 통기관의 부속 장치가 둘에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공기 분리 이음새라는 건 여기는 섹스티아 통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지금 보시면 지금 해설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보시면 여기 소벤트 통기관 여러분이 기억을 잠깐 상기해 보시면 이 소벤트 통기관에 필요한 부속 장치 두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 혼합 이음새와 공기 분리 이음새가 있어요. 섹스티아 통기관은 다행일 수 있는 게 이제 그 부속 장치만 갖고 물었을 때 섹스티아 통기관은 부속 장치 두 가지 모두에가 무슨 지문이 들어가요? 섹스티아라는 지문이 들어가요. 섹스티아 이음새, 섹스티아 벤트관 또는 곡관. 그러니까 부속 장치를 가지고 특수 통기를 골라내는 문제는 어디는 섹스티아 통기관은 그 부속 장치명 첫 시작에 섹스티아라는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 또는 곡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속 장치명에 뭐가 들어가요? 섹스티아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치를 골라내는 거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공기 분리 이음새나 공기 혼합 이음새는 뭡니까? 소벤트 통기관에 필요한 부속 장치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3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옳은 것 15번. 15번은 이제 보시면 옳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1번하고 2번 특히 이제 보면 나머지 밑에 해설 첨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되 문항 1번, 2번은 이 펌프 회전수 변화와 양정과 양수량의 관계를 지금 물었습니다. 부분들에서 15번, 1, 2번만 잠깐 보시죠. 15번, 1번하고 2번. 1번, 2번은 현재 여기 1번, 2번 원심은 여기는 이 회전수 변화. 펌프 이 회전수 변화와 1번은 지금 뭘 줬죠? 회전수 변화와 양정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수 변화와 양정의 관계를 그래서 여기는 이 회전수 변화, 이 회전수 변화와 양정과의 관계는 양정인가 했더니 양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양수량입니다. 양수량은 여기서 나와요. 양수량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수변의 양정과의 관계는 여기는 뭔가? 여기는 제곱의 비례죠. 제곱의 비례입니다. 제곱의 비례. 그리고 이 회전수변 양수량과 여기는 뭐 비례 관계, 비례 관계 있습니다. 비례 관계 있음이라고 해서 가장자 보시면 이 회전수 변화와 양정 양수량은 제곱의 비례 그리고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거를 수치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현재 지문은 동그라미 1번에 회전수 변화를 1.2배라면 양정은 1.73배가 됩니까? 밑에 해설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1.44배, 즉 여기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 1.44배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 현재 지문은 지금 보시면 양정과 양수량 이와 같이 일단 여기 이 이론에 관한 이러한 제곱비를 이거 서로 바꿔서 시험을 자주 내리면 여기는 이거를 이거를 수치화해서 이게 제곱의 비례인지 비례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수치화해서 이게 1.44배가 되겠죠. 1.44배. 그리고 두 번째 회전수 변화의 양수량은 1.44배, 비례니까 여기는 몇 배가 되냐면 1.2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제곱 비례를 이거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으로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전수 변화는 여러분 하나를 더 기억하. 요거 양정 양수량도 중요한데 뭐 또 중요해? 축동력이죠. 축동력. 축동력 하면 이 회전수 변화 축동력과의 관계는 요거는 어떻게? 여기는 세제곱의 비례, 세제곱의 비례. 그래서 여기는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물어본 것은 양정 양수량과의 관계만 물었지만 꼭 기억하고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축동력은 이 회전수 변화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실무도 출제를 자주 하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원은 뭐예요? 수치화하는 건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를 수치로 바꿔서 물어본 건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를 몰라버리면 숫자로 바꿔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에 대해서 15번 하나 정리 봐두십니다. 계산식도 여러분이 지금 5번 하나 보고 5번도 하나 잠깐만 5번 봐두시면 5번은 지금 축동력 여러분들이 축동력을 계산하는 계산식 여러분 계산식에 보시면 여기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계산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5번 문제죠. 그럼 일단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정, 양수랑 여유율만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만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동력 계산식은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여유율을 줄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지만 일단 여유율까지 줬으니까 세 가지만 갖고 축동력 계산할 수 있고 그건 안 되죠. 여러분이 축동력 계산식을 상기하셔서 분자 분모에 들어갈 계산식 좀 상기하시고요. 세 가지만 가지고는 축동력을 계산할 수가 없더라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 16번. 16번은 지금 계산 문제, 근래 지금 보면 급수 쪽에서 양정 쪽에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번에 공동택의 최상층 샤워기에서 최저 수압을 확보하기 위한 급수 펌프의 전양정. 일단 펌프 양정은 실양정하고 전양정이죠. 실양정은 뭐뭐를 더합니까? 흡입하고 토출 양정을, 전양정은 그 실양정은 뭘 더해요? 마찰 손실까지 합하게 더해서 전양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셨을 때 주어지는 조건 총에서 5개의 조건을 주고 있는 것 중에 일단 지문에 지하 조수조에서 펌프 직송 방식으로 급수하고 있다. 급수 방식은 펌프 직송 방식이라네요. 두 번째, 최상층 샤워기까지 높이가 50m. 일단 그럼 16번 한번 볼까요? 16번은 전양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밑에 주어지는 조건에 두 번째 최상층 샤워기까지 높이가 얼마? 50m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국부 저항동으로 인한 손실 양정은 얼마입니까? 10m. 그래서 마찰 저항 관련해서 10m 플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샤워기 최소 필요 압력은 얼마입니까? 70kPa로 하며 1m 악과는 10kPa로 합니다. 그럼 결국 70kPa이란 건 몇 메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킬로파스칼로 수압으로 환산할 몇 메타라고 하면 되죠? 7m가 되죠. 7m. 그래서 그럼 일단 그 지문의 세 번째 그 샤워기 최소 필요 압력은 몇 메타입니까? 여기 7m 플러스 7m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의 조건이 저수조 수위는 펌프보다 5m 높은 것을 뭐하더라?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 조건은 고려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지는 질문의 조건에서 네 번째
예, 펌프보다 5m 높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럼 여기는 5m, 그러면 여기는 이 최종 샤워기 높이 그리고 마찰 관련 그 다음에 이 샤워기에서 여기를 이 더한 값, 이걸 더한 값, 여기를 뺍니까 더합니까? 여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게요. 더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이 값에다가 요거를 빼줘서 나온 값 얼마? 이제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얼마가 되죠? 62m입니다. 62m. 이걸 더해서 67로 계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번 전향정을 구하는 문제, 하나 주의하시고, 양정을 이제 구하는 문제는, 양정은 지금 뭐예요? 높이를 구하는 건데, 전향정은에서 여기 현재 요 정답을 가면 여기다 가보면 전향정은에서 다음 조건, 전향정은 몇 메타? 그럼 여기는 62m가 되죠. 근데 만약 이 주어지는 조건을 주고 전향정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미터를 주자, 여기다 만약 메가파스칼을 줬다고 맞아요. 정답을. 만약 그러면 현재 지금 기출 문제는 이 높이를 62m를 구하는 문제인데 만약 주어지는 조건이 메타가 아니라 양가로 단위가 뭘로 바뀌어야 돼? 메가파스칼로 바뀌어서 정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정답을 해야 될까요? 메가파스칼은 수도 높이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수도 높이 곱하기 얼마? 0.01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전향정, 이 높이를 구하는 문제도 물어봤었지만 전향정을 구하는 조건은 똑같이 줬어요. 조건은 똑같이 주고 이 구하는 전향정을 양가로 수압으로 해서 밑에 치면 골라내기를 물어봤다면 결국 같은 문제라고 치면 여기 이 구해진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양대 이게 만약 높이가 아니라 수압을 물어봐도 이 메가파스칼 여기는 구한 값 여기다 얼마? 0.01을 곱한 값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양정을 구하는 문제는 그 순수, 그 원 미터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출제했었지만 또 이전에는 양정을 구하는데 단위를 뭘로 뒀다? 메가파스칼로 물었다면 그때는 구한 이 수도에다 곱하기 0.01을 곱한 이 값을 써주는 게 이제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양정은 2번 출제가 됐는데 이제 가장 근래 이전에 지금 지난해인가요? 미터를 물어보는 그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지만 또 이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똑같이 주고 단위를 뭘로 줬다? 메가파스칼로 줬다면 구한 수도 높이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0.01만 곱한다는 거 간단한 부분에서 한번 16번 좀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한 장을 넘기면 17번은 지금 난방 설비에 관련한 부분에 일단 상당 방열기 상당 방열 면적입니다. 여기는 표준 상태의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것 값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방열기, 이 표준 방열량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이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아직 실무 쪽은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이거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 방열량 값을 지문의 조건으로 줍니다. 주는데 뭐는 주지 않습니까? 표준 방열량은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표준 방열량은 전기 난방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0.756. 온수는 어떻게 0.523이죠. 그러면 주어지는 전 방열량 값을, 그럼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렇게 주어지는 지문에 보면 전 방열량은 지문에 줄 거니까 이 주어지는 전 방열량 값을 뭘로 나눠줘요? 만약에 온수 난방, 전기 난방 여기 따로 표준 방열량 값 주지 않으니까 만약 온수 난방이면 전 방열량 값을 얼마로 나눠 이거를 0.523kW로 나누면 될 거고요. 전기 난방은 이걸 얼마로 나눠? 0.75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혹시 이제 보면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는 계산 문제 이론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전 방열량은 주어지는 지문에 조건을 갖다 넣으시면 되고 온수라면 이 값을 얼마로? 523으로 756으로 전기는 나눠서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0.5에서 0.76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 천장고가 높은 공간은 복사난방 유효 저값합니까? 그렇습니다. 3번, 4번. 자, 보일러 전격 출력은 난방급탕, 배관, 또는 손실 부하이다. 전격 출력은 여기 현재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 이 세 가지를 더한 것은 보일러의 무슨 출력 산정할 때 그렇습니까? 상용 출력이죠. 상용 출력을 구할 때는 세 개를 더하지만 이 세 가지에다 하나 뭐가 더 추가돼야 돼? 뭘 더해야 됩니까? 예열 부하까지를 더해야 무슨 출력이 전격 출력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4번은 플러스 하나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예열 부하가 들어가야 네 개를 더해서 전격 출력이고요. 현 주어지는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세 개를 더한 것은 뭐 상용 출력이다. 그렇다. 그래서 4번 하나 X, 18번, 19번. 19번은 보면 그 전기 배선 공사 방법과 관련 총 세 가지 관련 조건을 주고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전기 배선 공사 방법은 무엇이냐? 1번은 금속관이죠. 금속관 공사다. 그래서 19번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분들은. 자, 20번. 여기는 보면 국가화재안전 관련해서 소화기금의 자동 소화장치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소형 소화기란 능력 단위가 1단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소형 소화기입니다. 2번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란 그래서 용어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이란 건 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뭐라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일반 화재를 무슨 화재라고도 합니까? 이거를 A급 화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화재 종류만 좀 잠깐 한번 볼까요? 화재 종류. 자, 1번 화재는 A급 화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지문에 그 두 번째 줄에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뭐라고 그래요? 일반 화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일반 화재는 A급이라고 표시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B급 화재. B급 화재는 뭘 말하는 거죠? 유류화재죠. B급은 유류화재로서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B급 화재.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전기 시설에 발생되는 화재를 C급 화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K급이죠. K급이란 건 뭔 주방에서 동식물성 기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무슨 화재? K급 화재. 그래서 그를 주방 화재. 그래서 여러분이 A급은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그리고 K급 화재는 요거를 주방 화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에 관한 것 지금 보신 대로 그 중에서 A만 물었었지만 B, C, K까지 있다는 거에서 K급이라는 건 보시면 동식물성 기름기를 사용하는 개수. 그래서 이거를 주방 화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에 관한 유형은 A, B, C, K급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정리하셔야 돼서 문항 지금 지문에 4번입니다. 이제 소화기 비치 거리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 이제 거리 관련 보행 거리 기준에 이제 보시면 소형 소화기는 보행 거리 몇 미터?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몇 미터입니까?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일단 4번은 맞고 해서 5번 소화기 여기다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외한 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인가요? 1.6m 이하 높이에 비치한다. 1.6이 아니라 1.5입니다. 5. 그래서 여기는 지금 높이는 소화기구 비치 높이는 얼마입니까? 1.5m 이하입니다. 네, 숫자를 좀 하나 업해서 1.6으로 바꿔서 한번 물었던 부분이고요. 무슨 소화기는 제외한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화기구는 이 높이 이내 설치하는 것은 뭐는 제가 여기서 자동 확산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하면 여기서 보면 자동 확산 소화기는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건데 그게 자동 확산 소화기였는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 확산 일상생활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개별 난방이다. 그러면 개별 난방이면 다용도실에 뭐가 있죠? 개별 난방에 보일러 있죠. 그러면 개별 난방에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가 있고요. 여기에 가면 조그마한 환기창이 하나 있고요. 밑에 흡입구, 위에 배기구가 있죠.
자, 그러면 보일러는 불이 날 수 있다 없다. 불이 날 수, 그럼 보일러가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보일러가 설치된 실에 그 실의 천장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 타원형이 약간 타원형 이런 모양의 동그란 타원형에 뭐가 있죠? 이 천장에 하나 매달려 있어요. 매달린 이게 지금 이게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그럼 결국 요게 천장에 달린 요거는 당연히 이 높이에 충족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이 자동 확산 소화기의 이 소화분 국소적이 어디만 이 소화기는 뭐 때문에 이걸 달아놓은 겁니까? 이 보일러가 이 불이 났을 때 그거를 보일러만 소화하는 이 범위 내에서 불을 소화할 수 있게 이걸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지금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보시면 이 확산 소화기는 높이 규정에 제외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일단 5번에 관한 숫자 하나 틀렸었고 지문은 21번. 펌프에 관한 설명입니다. 펌프에 관한 설명인데 펌프 양수량은 펌프 회전수에 비례합니까? 좀 지어졌네. 좀 전에. 그래서 비례하죠. 2번. 흡상 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집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그 높이가 낮아지죠. 2번. 아무래도 일단 이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 이제 저압이 형성된 그 물을 올라가는 물을 내리러 가다 보니까 당연히 높이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질 거고요. 그래서 2번 X. 워싱턴 펌프는 왕복동식하고 원심 중에서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워싱턴은 왕복동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펌프의 축동력은 펌프 양정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양정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하죠. 축동력이 어떤 걸 여러분이 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축동력을 계산하는 시계 이 중에 이 주어지는 축동력과 비례 반비례인 걸 기억하시는데 이때 지금 양정은 어디로 가요? 양정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럼 축동력과 양정의 관계는 뭐하더라? 비례하죠. 비례. 그래서 비례합니다. 네. 볼류트 펌프는 무슨 펌프로 분류가 됩니까? 원심식 펌프입니까? 네. 그래서 펌프 분류 중에 3번하고 5번 아직 펌프에 관한 세부적인 분류를 갖고 물어보진 않았었지만 펌프 분류는 지금 3번에 워싱턴 펌프하고 볼류트 펌프 정도에서 왕복동식하고 원심식, 왕복동식도 이거를 왕복 펌프, 왕복동식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왕복 펌프라고도 합니다. 명칭은 동일하긴 한데 왕복 펌프를 이걸 왕복동식을 왕복 펌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 정도. 그러니까 표현 같은 표현이니까 봐두시고요. 자, 22번. 자, 건물의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해서 이제 기억, 옳은 것. 그럼 일단 틀린 것도 있다니까 옳은 거는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지문의 기억에 수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기억. 수격 작용과 통기는 전혀 별개죠. 여기는 보시면 지문을 했어요. 여기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수격 작용을 방지가 대책 중에 뭐가 있죠? 이거는 통기관보다는 뭘 생각할 수 있죠? 공기실이 있죠. 공기실 설치한다가 좀 더 맞겠죠? 기억 X.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압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은 아무래도 최저, 최고 공급한 압이 차가 있다 보니까 압력 일정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맞고요. 디귿. 체크 밸브는 밸브류 앞에 설치한 배관 내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체크 밸브는 특징이 뭐죠? 역류 방지용이죠. 그리고 현재 기술되고 있는 여과 즉 이 배관에 흘러가는 물 중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를 무슨 그거는 뭐죠?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하고 여러분이 현재 여기 리을번에 디귿번 22번의 디귿에 지금 여기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이죠. 체크 밸브에서 이거하고 지금 그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단순 여과 역할하는 게 뭐가 있죠? 스트레이너. 그래서 현재 디귿은 이 지문 체크가 뭘로 바뀌어요? 스트레이너로 바뀌어야 맞는 거고 체크 밸브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는 역류 방지용이지. 불순물 여과. 스트레이너 밸브는 밸브 아니고 이건 유량 조절 기능이 없어. 이건 단순히 흘러가는 유체 중에 배관에 흘러가는 물 중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 이건 밸브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이너는 그래서 단순히
여과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리을 디귿번 하고요.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토수구에 물이 나오는 그 토수구 쪽에 공간을 두는 것은 뭐예요? 물의 역류 방지죠. 리을번은 여러분 리을번 요거 자꾸 보시면 리을번 여러분 뭐 세면기가 있어요. 세면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세면기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고요. 그럼 수도꼭지를 틀면 여긴 물이 나와서 여기는 물을 채울 건데 토수구에 공간을 둔다. 이 공간, 이 토수구, 이 수도꼭지 끝하고 이 일정 이 공간을 두는 것은 어떻게? 이 공간을 두는 것은 뭐예요? 만약 수도꼭지가 여기 물 속에 이 물 속에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 물이 이제 있다가 이 물을 밸브를 닫고 이 배수구 물을 만약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물이 뭐 할 수 있다? 이 물이 만약 여기까지 들어갔다 해서 이 물이 역류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급수관을 오염할 수 있다 보니까 최소 그 어느 정도 거리를 토수구에 공간을 둬서 이 급수관이 역류되는 걸 막아주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을 두는 것은 뭐가 있다? 역류 방지 목적이더라. 그렇다. 리을번. 일단 리을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슬루스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미음번도 맞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네요. 옳은 거는 지금 옳은 것이 니은번, 그리고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들어갑니다. 세 개가 맞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됐죠? 짝짓기가 두 개 되고 이거 반대로 가서 틀린 지문에 기역하고 디귿, 기역, 디귿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보시면 체크를 해 가볼까요? 일단 그러면 1번은 기역 X, 2번도 X, 그 다음에 디귿 X, 그럼 1, 2, 5 X. 일정하지 않다. 니은, 리을, 니은, 미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미음번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미음번은 지금 밸브에 관한 특징이 스톱 밸브라고도 합니다. 스톱 밸브.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저항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결점이다 합니다. 착각했네요, 제가 순간에. 지금 현재 그 지문은 현재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슬루스가 뭘로 이게 받게 되죠? 글로브죠. 그래서 글로브 밸브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스톱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밸브 잠깐 설명드릴 때 밸브 중에 명칭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밸브 특징을 갖고 시험을 지금 다 물어보는데 밸브 명칭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글로브의 다른 이름 스톱,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의 다른 이름이 게이트의 다른 이름이 이게 슬루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 특징을 갖고도 물어봐요. 이 글로브 밸브의 특징은 유체에 대한 저항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이 특징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금 글로브하고 게이트는 그 이름을 갖고도 물어보기 때문에 글로브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스톱. 그 다음에 게이트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슬루스 하게 되면 미음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옳은 것은 지문에 지금 보시면 니은하고 니을이 맞겠네요. 그렇게 정리하셔서 보고 명칭은 꼭 해서 명칭은 하나, 둘. 명칭을 여기는 글로브 여기는 특징을 옳게 해주고 명칭을 바꿔서 물었기 때문에 22번은 밸브 중에 명칭 관련한 것은 글로브하고 게이트 밸브는 꼭 명칭 좀 확인해 놓습니다. 부분들 22번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나머지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